정신과 의사와 경영학 박사 그리고 CEO로서 30년 동안의 임상 경험과 10년 동안의 경영 경험을 총정리한 인간관계학 후박사의 마음건강 강연 시리즈가 여러분께 오디오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YMI 힐링 스트레스 관계방 정식 변화의 신 그리고 선택의 함정 자기 개발을 위한 종합 선물 세트 현대인의 토탈 힐링 성서이며 직장인의 신명심 보감이자 마음을 움직이는 화제의 신간 5권을 지금 인터넷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선택의 함정 9. 복잡성 이론 정신과 의사 이후경입니다. 오늘은 선택의 함정의 9번째 강의로 복잡성 이론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복잡한 가족 문제로 정신과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3년 전 한 과부와 결혼했습니다. 과부가 딸을 1명 데리고 왔는데 그 양딸이 내 아버지와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양딸은 새엄마가 되고 아버지는 사위가 되고 아내는 시아버지의 장모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와 양딸 사이에서 딸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딸은 나의 배다른 동생이 되고 아내의 손녀가 되고 나는 배다른 동생의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말했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상황이 더욱더 복잡해졌습니다. 나와 아내 사이에서 아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양딸의 배다른 동생이 되고 양딸은 배다른 동생의 할머니가 되고 아버지는 내 아들의 매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주위 상황에 커다란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동물입니다. 현대인은 유사일에 아주 복잡한 상황에 처해 살아갑니다. 현대는 기술정보 사회입니다. 기술정보 사회는 기술정보 혁명을 통해 이루어졌는데요. 기술정보 혁명은 산업혁명 이후 지구 전체의 지형을 완전히 바꾼 대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술은 마술에 이르렀고 정보는 신비에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진시황이 부러워하고 손오공도 의아해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는 네트워크 사회입니다. 네트워크 사회는 고도의 기술 정보를 통해 이루어졌죠. 네트워크는 방송망, 통신망, 인터넷망을 지칭합니다. 이제 지구 전체는 구석구석까지 네트워크로 연결되었고요.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 경제, 정치, 문화뿐만 아니라 기술, 정보, 자본의 소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만물이 연결되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는 복잡성을 일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300년간 과학은 모든 사물이 분자, 원자, 양자 등으로 분해될 수 있다는 환원론으로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을 설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누어도 단순화되지 않는 생명체, 사회, 경제, 기상, 우주 등의 복잡한 현상은 이러한 과학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음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온 지구는 지진, 쓰나미, 기후대란 등 기상천외한 자연현상으로 몸살을 앓고요. 온 세계는 폭탄 테러, 금융대란, 인터넷 마비 등 돌발적인 사회현상으로 공포와 불안에 떱니다. 오늘날 예측불허의 급작스러운 변화는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복잡한 체계를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새로운 차원의 연구가 시작되었는데요. 바로 복잡성에 관한 연구입니다. 최근 복잡성은 환원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생물학적 체계가 너무 복잡해서 단순한 체계에서 진화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사회 경제학적 체계도 점점 복잡해져 단순한 체계로 환원되지 않습니다. 자연 현상과 사회 현상은 설명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요.
거대한 혼돈 가운데 질서가 들어섭니다. 지구 한편에서 일어나는 나비의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에 폭풍을 일으키죠. 우리는 한 치 앞도 보기 어려운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슌페터는 창조적 파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복잡성은 분화와 융합의 과정을 통해 일어납니다. 복잡성의 법칙은 우주 창조의 법칙이고요. 복잡성의 법칙은 생물 진화의 법칙입니다. 지구는 기체 덩어리의 단순한 분자에서 시작해서 점차 복잡한 구조의 분자로 발전했고요. 생물은 원생동물인 아메바에서 출발해서 고도로 분화한 신경계를 지닌 인간으로 진화했습니다. 혹자는 영혼이란 신경계가 고도의 복잡성에 도달해서 발현된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아무튼 둘 다 분화와 융합을 통해 복잡성의 정점을 향해 나선형으로 전진합니다. 물론 반드시 앞으로 진행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미래에 더 복잡한 형태의 고도의 생명체가 탄생할지, 반대로 무생물의 시대에 먼지로 돌아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복잡성의 법칙은 모든 만물에 적용됩니다. TV도 점점 복잡하게 진화하고요. 자동차도 진화합니다. 스마트폰도 진화하죠. 그리고 사회도 점점 복잡하게 진화합니다. 경제도 진화하죠. 정치와 문화도 진화하죠. 현대 직장의 업무도 복잡하게 진화합니다. 과제의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고요. 가상 직업까지 등장했습니다. 고대 시대에 살던 사람이 현대 시대에서 할 수 있는 직업은 거의 없다고 해도 됩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제 우리는 복잡성을 받아들여야 하고요. 복잡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복잡성을 통해서 진정한 현대인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사회 경제적 현상은 복잡성에 의해 지배됩니다. 이러한 복잡성은 우리의 선택과 판단과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우리는 복잡성에 의해 지배되는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에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복잡계는 복잡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체계입니다. 그럼 복잡성에 관해서 복잡계를 중심으로 해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복잡계. 둘째, 복잡계로서의 네트워크 사회. 셋째, 복잡계의 특성. 넷째, 사회조직 변화 사례입니다. 첫 번째 토픽은 복잡계입니다. 복잡성은 단순성의 반대입니다. 단순성은 간단한 최소 단위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데카르트와 뉴턴의 고전과학은 단순성의 과학입니다. 환원론과 결정론을 두 축으로 하죠. 복잡성은 아무리 나누어도 단순해지지 않는 겁니다.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고요. 묘사하는데 문장이 길어지거나 여러 문장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복잡계는 비적응 체계와 적응 체계인 두 가지로 나눕니다. 복잡 비적응 체계는 주로 자연 현상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담배 연기, 수도꼭지의 물, 나뭇가지 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카오스 이론으로 설명되는데 간단히 요약하면 단순한 체계에서 복잡한 체계를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카오스 이론은 나비 효과로 잘 알려져 있죠. 복잡 적응 체계는 주로 사회 현상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도시 체계, 주식 시장, 돌발적인 사회 현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복잡성 이론으로 설명되는데 간단히 요약하면 아무리 복잡해도 단순한 규칙에 의해 지배된다라는 것입니다. 카오스 이론과 복잡성 이론은 복잡성 과학이라는 큰 틀에 포함돼서 둘은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복잡성 과학은 대부분 학제 간 연구로 진행되는데 복잡 적응 체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복잡성 이론은 복잡 적응 체계의 진화 과정을 다룹니다. 생태학과 진화 생물학의 근거를 두고요. 자연 선택이라는 보편적 다윈주의 원칙을 따릅니다. 세계는 아주 작은 세포로부터
인류 사회에 이르는 거대한 건축물입니다. 진화론에서 진화는 우연적이고 목적성과 방향성이 없습니다. 복잡성 이론은 질서의 기원과 진화를 설명합니다. 진화 과정을 지배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거대한 건축물을 만드는 것은 자생적인 질서이고 자연 선택은 이러한 과정을 조종합니다. 이것은 진화론과 자기 조직화 이론의 결합으로 설명됩니다. 진화란 근본적으로 복잡 적응 시스템의 자기 조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조직화는 복잡성 이론의 핵심 개념입니다. 조직이 조직 그 자체를 만들어가는 진화 과정이죠. 어떤 체계가 외부의 설계나 강제력이 없이도 구성 요소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질서를 연속적으로 만들어내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물이 비행을 하는 기러기 때 규칙과 질서가 있는 개미 사회 등입니다. 자기 조직화를 위해서는 행위자들이 독자적인 정보 처리 능력을 갖고 끊임없이 상호작용하여야 합니다. 복잡하게 보이는 새들의 무리 비행은 의외로 단순한 규칙에서 이루어집니다. 첫째, 같은 방향과 같은 속도를 유지한다. 둘째, 지나친 몰림과 충돌을 피한다. 두 번째 토픽은 복잡계로서의 네트워크 사회입니다. 네트워크 사회가 도래했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자본주의가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설명했고, 칼 마르크스는 왜 작동하지 않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지구 전체는 구석구석까지 네트워크로 연결되었습니다. 네트워크는 방송망, 통신망, 인터넷망을 지칭하죠. 지구적 경제는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 경제, 정치, 문화뿐만 아니라 기술, 정보, 자본의 즉각적인 흐름과 교환을 특징으로 합니다. 네트워크는 현대 사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네트워크란 상호 연관된 결절의 집합입니다. 결절은 곡선이 스스로를 가로지르는 지점이고요. 결절은 네트워크의 구체적인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구적 금융 흐름의 네트워크에서 결절은 주식시장이고요. 유럽연합을 통치하는 정치 네트워크에서 결절은 각 나라 장관들로 구성된 국가위원회입니다. 마약 유통 네트워크에서 결절은 코카와 양귀비 재배지, 비밀연구소, 거리의 갱단, 돈세탁 금융기관입니다. 미디어는 현대사회의 정치적, 문화적 표현의 핵심인데요. 미디어의 지구적 네트워크에서 결절은 TV 시스템, 엔터테인먼트 스튜디오, 컴퓨터 그래픽 환경, 뉴스팀입니다. 네트워크는 사회의 변화와 혁신의 주체입니다. 네트워크는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한 새로운 결절을 통합하여 무한히 팽창하는 개방 구조이고요. 네트워크 조직은 사회 구조의 균형을 깨지 않고도 손쉽게 변화가 가능한 고도의 역동적이고 개방적인 체계입니다. 네트워크는 혁신, 지구화, 분권화를 특징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가장 적절한 도구이고요. 네트워크는 노동의 유연성을 원하는 경제, 파괴와 창조를 통해 발전하는 문화, 새로운 가치와 공공 분위기를 조성하는 정치에 필요한 도구입니다. 다음 세 번째 토픽은 복잡계의 특성입니다. 언론 플레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인이나 집단이 개인의 사적인 목적이나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 방송, 신문, 인터넷 등의 언론을 이용하는 행위입니다. 주로 공적인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론몰이라고도 하죠. 여론몰이의 주체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모순되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여론 조작은 사회, 경제, 정치, 연예계에서 마녀 사냥으로 자주 남용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작은 소문이 네티즌들에 의해 순식간에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파문으로 바뀌는 것을 쉽게 목격하죠. 일종의 나비 효과입니다. 나비 효과는 나비의 날갯짓처럼 작은 변화가 폭풍우와 같은 커다란 변화를 유발시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오늘 서울에서 공기를 살랑이게 한 나비의 날갯짓이 다음 달
북경에서 폭풍우를 몰아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카오스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과거에는 수학 체감의 경제 법칙이 정설이었습니다. 생산 요소를 추가적으로 계속 투입해 나갈 때 어느 시점이 지나면 새롭게 투입하는 요소로 인해 발생하는 수확의 증가량은 감소한다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어떤 산업이든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성장이 정체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죠. 그런데 현대에는 수학 체증의 경제 법칙이 적용됩니다. 일종의 나비 효과인데요. 이는 투입된 생산 요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산출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급진적인 변화죠. 그러나 대량의 자원을 대규모로 가공 처리하는 전통적인 산업 부문에서는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는 반면 적은 자원과 집약된 첨단 지식을 활용하는 지식 기반 경제에서는 일반적으로 수학 체증의 법칙이 통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식 기반 경제에서 주력 산업이라 할 수 있는 정보 산업, 소프트웨어 산업, 문화 산업, 서비스 산업에서는 생산량이 증가하더라도 추가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전형적인 수학 체증 특성이 보입니다. 따라서 수학 체증의 법칙에 의하면 일단 시장에서 성공한 제품이나 기업은 계속해서 성공할 수 있는 반면 한 번 실패한 제품이나 기업은 계속해서 실패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시장에서 가격이나 기술에서 우위를 가리기 힘든 제품이 있을 경우 초기의 작은 우위성에 의해 어떤 하나의 제품이 시장 전체를 동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 사회경제 조직에서 일어나는 연속적, 급진적, 역동적 변화의 특징은 복잡성 이론으로 설명됩니다. 조직 내 사소한 변화는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수 있죠. 이러한 나비 효과는 혁신, 혁명, 대박, 변혁, 창조, 창발 등으로 부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토픽은 사회 조직 변화 사례입니다. 시내에 위치한 A교회는 몇십 년 전 부자들이 다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다른 교회에 더욱 매력을 느끼면서 이 교회는 쇠퇴해 갔습니다. 부흥 세미나도 열고 컨설팅도 받았지만 적자는 눈덩이처럼 커졌죠. A교회는 최근 3년 동안 2명의 목사가 교체됐고 이어 부부 목사가 새로 부임했습니다. 새로운 리더의 등장으로 교회 환경은 심한 내부 갈등을 겪으면서 불안정해졌습니다. 부부 목사는 과거에 굳게 닫아놓았던 교회 문을 개방하고 대화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고 교회에서 재즈 음악도 허용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교회 기존 세력의 반대에 부딪혔고 혁신 세력과의 갈등으로 발화되어 교회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모여 전통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을 영입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의논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교회를 지나가는 노숙자에게 일요일 아침 식사를 제공하자고 의견을 냈고 이것이 선택되었습니다. 노숙자 서비스는 시작한 지 5주 만에 200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게 되었고 수개월 후에는 의사들에 의해 의료 봉사도 시작돼서 단기간 내에 내과, 치과, 안과 서비스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수년 내에 시의 승인을 받아 교회에서 분리되었고 노숙자 수천 명에게 의료 서비스와 연간 2만 명에게 식사 서비스를 제공했죠. 그 밖에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도 시행됐습니다. 교회는 좀 떨어져 있어 사용하지 않았던 땅을 제공했고 이를 개조해서 시설을 확장했습니다. 교회는 외부에서 여러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게 되어 점점 지역사회 노숙자 서비스를 A교회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었죠. 교회는 노숙자 대신 좀 더 의미가 있는 소외된 자라는 언어를 사용했고 후에 고객이라는 언어로 바꾸었습니다. 또한 노숙자들은 교회에 참석했고 교회 내에서도 안내, 성가대 등 다양한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인들도 급격하게 늘어나 교회는 점점 부흥했습니다. 교회의 사명도 바뀌고 목표와 비전도 수정됐습니다. 일부 지역 주민들은 도시의 풍경이 변하는 것을 원치 않아 교회 사업에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목사는 지역사회 상가협회의 초대에 응해 노숙자 문제에 대해 논의했고 도시의 노숙자 문제에 있어서 교회의 역할을 합법화했습니다. 그는 미팅에 12명의 노숙자들과 함께 참여했고 신문에서 이를 주요 기사로 보도했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교회의 모임과 다양한 커뮤니티들로 하여금 소외된 자에 대한 목회 활동에 더 깊은 몰입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경찰이 의심스러운 노숙자를 잡아가려는 상황에서 목사와 교인들이 이를 막았고 목사가 대신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됐습니다. 이런 내용이 신문에 실렸죠. 이러한 것들이 지역사회 매스컴에서 크게 다루어졌고 교회는 매우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크게 부흥했습니다. A교회는 지나가는 노숙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작은 서비스가 교회 전체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한 복잡계 사례로서 미국 경영학 잡지에 보고된 것입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은 예측 불허의 변화가 연속적이고 급진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과거 조직 변화를 설명할 때 일회적이고 연속적이고 순차적인 변화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급진적인 변화는 대부분 의도가 있는 예측 가능한 일회적인 변화로 설명되었죠. 그러나 현대 사회 경제적 변화는 예측 불허하고 연속적이고 급진적, 역동적입니다. 전혀 의도가 없이 일어나죠. 일종의 나비 효과입니다. 교회 조직의 급작스러운 변화는 전통적인 선형적 조직 분석 모델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일반 체계 이론이 적용되지 않고요. 복잡계의 비선형적 조직 분석 모델이 적용됩니다. 복잡계는 상호작용하는 수많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고 각 요소는 나름대로의 규칙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복잡계 사회 조직에서 사람이나 집단은 서로 동시에 적응하고 이러한 적응들이 모인 집합이 복잡성을 형성합니다. 외부적인 조정이나 중앙과의 소통 없이도 평행하게 움직이죠. 이러한 복잡계는 새로 출현하는 자기 조직화와 피드백 연결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비선형적 변화를 특징으로 합니다. 자기 조직화는 일종의 창조이고 창발을 의미합니다. 조직 혁신이고 조직 변혁입니다. 우주 창조론에서 나오는 무에서의 창조와 일맥상통합니다. 교회 조직의 급작스러운 변화도 자기 조직화에 해당합니다. 복잡성 이론은 교회의 작은 변화가 왜 출현하게 되었고 어떻게 확장돼서 급진적인 변화가 되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옛날에 떠돌이 생활을 하던 현인이 왕의 눈에 띄어 성경의 요셉처럼 국무총리와 같은 일을 맡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주 지혜롭고 현명해서 정사를 잘 보살폈고 왕도 그를 매우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주위 신하들은 밑바닥 신분이었던 그가 하루아침에 성공한 것을 매우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인이 너무 청렴하고 깨끗해서 흠잡을 것이 없어서 그를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인은 매일 해질 무렵이 되면 한 번도 빠짐없이 항상 구석방에 들어가 혼자 1시간가량 있었습니다. 수상히 여긴 신하들은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왕에게 그를 모함했습니다. 폐하, 그가 매일 해질 무렵 구석방에 들어가 필시 적과 내통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왕은 현인을 불러다 방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는 부끄러워하면서 방을 보여주기를 매우 꺼렸습니다. 왕은 그를 더 수상히 여기며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믿었는데 정말로 역모를 꾸미는 게 확실하군. 현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한쪽 벽에 누더기 옷과 지팡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현인은 말했습니다. 폐하, 저는 매일 이 방 안에 들어와
처음 왕궁에 들어올 때 지녔던 누더기 옷과 지팡이를 보며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옛 시절을 돌이켜봅니다. 그리고 현재의 제가 되도록 해주신 왕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항상 시원으로 돌아가려고 기도합니다. 오늘날 모든 사회 경제적 현상은 복잡성에 의해 지배됩니다. 도처에 수많은 함정이 도사리고 있죠. 복잡계는 예측 불허의 상황을 일으킵니다. 돌발적인 사회 현상은 우리를 곤경에 빠뜨리고요. 급작스러운 변화와 혁신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복잡성은 선택과 결정을 할 때 대단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복잡성은 단순성의 반대입니다. 한때 100년 기업 GE의 회장이었던 제프리 이멜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단순화하라. 복잡한 사물과 현상에 압도될 때 단순화를 통해 탁월한 선택과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잡성은 단순성으로 쉽게 환원되지는 않고요. 아예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잡성을 무조건 단순하게 환원하려는 오류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도 나름대로 두세 가지의 단순한 규칙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이러한 단순한 규칙을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 예화에서 가정 문제로 정신과 의사를 찾아왔던 사람의 경우 그냥 세 남자와 세 여자가 있었다고 하면 단순한데 친척 관계를 엮다 보니 너무나도 복잡해졌습니다. 마지막에 나온 예화에서 현이는 복잡한 정사를 맡아보면서도 항상 누더기 옷과 지팡이라는 단순한 규칙을 되새겼는지 모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형편없던 시절이 있습니다. 또한 평생 기억할 아름다운 첫사랑이 있고 자신을 끌어준 첫 은인이 있습니다. 시원이란 사물과 현상이 시작되는 처음입니다. 현인의 시원은 누더기 옷과 지팡이였는지 모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처음과 마지막을 기억하라. 노자는 도덕경에서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자신의 단순한 세 가지 규칙을 소개했습니다. 자애, 검약, 천하보다 앞서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애하기 때문에 용감할 수 있다. 검약하기 때문에 능히 널리 베풀어 쓸 수 있다. 감히 천하보다 앞서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능히 천하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다. 예수님도 어쩌면 같은 규칙으로 살아가셨는지 모릅니다. 자애했기 때문에 무서움을 모르고 움직였을 것입니다. 검약했기 때문에 4,000명을 먹일 정도로 널리 베풀어 쓸 수 있었을 것입니다. 때가 이르기까지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언제나 천운을 식별하며 움직였기 때문에 2000년간 지구상의 숱한 영혼들의 우두머리가 되셨을 것입니다.